안녕하세요. 보나보나 뭘보나 해정보나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나의 이야기 쓰기로 소제목 잡기, A는 B다 은유로 나의 핵심 가치 쓰기, 묘사로 에세이 쓰기, 비교와 대조로 선교지 이야기 쓰기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역지에서의 그런 경험, 또 인생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논증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혹시 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40대 이후에 우리들은 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흥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일, 또 비난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저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체나 필드 안에서 회의 모습 중에 미숙한 모습,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그럼 논증이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제 논증과 비슷한 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토론. 토론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견해를 공격한다는 뜻이고요. 또 논쟁이라는 말 역시 서로 견해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휘들은 견해를 주고받는 일을 전쟁에 비유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논증은 견해를 밝히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논증은 싸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근거 또는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논증은 왜 필요할까요? 논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각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증이 잘 감이 안 오신다면 한번 설명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1번. 간밤에 친 벼락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100년 된 고목나무가 쓰러졌다. 2번 문장 보실게요. 운동장에 있는 100년 된 고목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니 간밤에 벼락이 친 것이 틀림없다. 자, 1번에서 운동장에 고목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은 설명되어야 할 내용, 피설명항이고 번개가 쳤다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즉 피설명항 플러스 설명항으로 이루어진 인과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번 문장에서는 간밤에 벼락이 쳤다는 사실에 대한 글쓴이의 확신, 즉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에 고목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은 벼락이 쳤다는 생각이 왜 옳은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은 주장 플러스 정당화 근거로 이루어진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비슷한데도 한 문장은 설명, 또 다른 한 문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논증 문장이 되었죠. 그럼 논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옛날 학창시절 선교사님들께서 학교에서 논설문에 대해서 배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타당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더해지지요. 그렇게 해서 주장 플러스 이유 플러스 근거는 논증이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근거로는 사실이나 데이터나 표본 등의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논증의 꽃,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용 문제에서 나오는 실용 주장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념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 주장입니다. 실용 문제는 말 그대로 독자들이 행동까지 옮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과 그린 설교에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과 동일하죠. 반면에 개념 문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만 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 왜 울지 못하는가?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런 것들, 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실용 문제에서 오는 실용 주장을 하는 글을 더 많이 쓸 듯 합니다.
논증을 펼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괄식으로 작성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 원칙은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2괄식 글은 자신의 주장을 먼저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이어서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일보다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 논증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논증 구성하기입니다. 강한 논증이 필요한 이유는 논증이 강할수록 더 성공적인 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절대로, 반드시 이런 단어를 넣어서 불변의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무너지지 않는 촘촘한 논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반론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반론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예리한 누군가의 문제제기에 답하는 일입니다. 좋은 논증적 글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에 맞서 자신을 얼마나 잘 옹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제시될 수 있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지요. 흔히 반론을 고려하라고 하면 자신의 주장에 반대 주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의 검토는 실상 자신의 논증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반대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박할 때 비로소 자신의 논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은 설교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글쓰기다에서 김도희 목사는 설교는 설명 플러스 논증 플러스 적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면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유명한 오카눔, 이찬수 목사님 등의 설교가 이렇게 논증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설교에서 쓰이는 논증 방법으로는 사례 들기,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의 말 인용, 그리고 통계 수치, 그리고 관주 활용, 그리고 책이나 드라마, 영화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논증 글의 연습을 해볼게요. 글쓰기의 대가 송숙희 씨가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서 알려주는 오레오 공식을 통한 논증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과자 이름과도 같죠? 네. 그래서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offer라는 단어의 맨 앞에 알파벳을 따서 오레오라는 이름의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1단계 O, opinion,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이렇게 핵심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reason, 이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example,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와 예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또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합니다. 이때 이유와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증명 방식이라면 예시와 사례는 독자의 마음에 어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opinion, 네, offer,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 뭐뭐 하려면 이렇게 해보아라. 독자에게 끌어내고자 하는 반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의견을 강조하거나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이 오레오 공식을 사용해서 짧은 논증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과 연륜과 지혜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께 있으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노하우를 논증, 오레오 공식을 통해서 A4 반장 분량의 짧은 논증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급하게 오레오의 처음에 오피니언, 의견이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선교사로부터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그 다음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부간의 진정한 우정을 키워나가야 한다. 충분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낫다.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저에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주장들이네요. 네. 자, 선생님들, 논증의 중심은 좋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쓰실 만한 논증 글의 예시와 형식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 can be sad.